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미 내전 상태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6.25 전쟁보다가 더 무서운 체제 전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루어진 이 체제 전쟁 그리고 내전은 이것은 최초로 이재명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석연하고 대화에서 분명히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어느 단계에선가 멈추지 않으면 그렇죠.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계속 증폭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게 필박을 당하셨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은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재명 이 개자식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언론들이 종편을 비롯하여 공중파를 비롯해서 심지어 우파 유튜브까지도 이 국민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계엄령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국가내란죄로 고발을 해야 되느니 안 해야 되느니 이 완전히 대한민국 언론이 국민들을 선동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을 깨우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대한민국을 북한에다 갖다 바치는 이런 언론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언론이 기능을 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방송사 하나도 없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잘했다 못했다. 그게 무슨 언론입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에 계엄령 선포했을 때의 연설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언론사에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선포 연설 그걸 여러분 이걸 그 당시에 중계방송하는 거 빼고 그 후에 모든 언론에서 이것을 반복하여 해설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주 잘한 겁니다, 이번에. 왜? 어차피 나라가 망하는데 대통령으로 돼서 나라가 망해서 북한에 갖다 바칠 바에는 마지막 싸움이라도 한번 해봐야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 선전포고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이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원문 자체를 계속 보도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해설을 해야죠. 반대로 이재명의 연설만 계속 방송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내전 상태에 들어갔고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점령됐다고 하는 증거가 언론 보면 모릅니까? 언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식 자 이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데 이걸 계속 틀어야죠. 계속 틀어서 왜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었는지 이유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면서 계엄령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무슨 실패했느니 아니면 내란죄로 고발해야 되느니 아침부터 내가 욕을 하기 힘들어서 그런데 니들이 언론이야? 차라리 북한으로 가라고 지금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식에서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만요. 자, 황 위원장. 이것은 네. 아니 그게 지금 저게 정상적 국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뭐 목사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네. 조금만 양식이 있는 국민이라면은 우리나라의 언론 방송이 김대중 이후에 네. 정말 좌파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언론 방송의 생명은 사실 보도입니다. 사실 보도. 우리는 사실 보도가 안 된 지 오래입니다. 예, 저도 뭐 패널로 현역이나 전역에서도 다녀봤지만은 심지어 어느 정도냐? 네. 이 패널 토의 할 때도 네. 이 방송국 특히 뭐 MBC 같은 경우는 네. 우파 패널은 좀 어불한 사람을 내세우고 네. 좌파는 말 잘하는 놈 내세웁니다. 네. 이 정도로 썩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어쨌든 이 나라가 뭐 입법, 사법, 행정부 상권 분립으로 되어 있지만은 네. 수반은 대통령입니다. 네. 그러면은 옛날에 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뭐 땡전 한다고 뭐 이럴 필요는 없지만은 네. 대통령이 저런 담화를 하기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를 네. 내야 되는데 네. 목사님 말씀대로 네. 저거 딱 거의 뭐 겸 이후에 나온 거 없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게 없어요. 예 야당의 야당 또 뭐 조중동까지도 탄핵. 이거 정말 그래서 저는 완전히 우리나라를 탈바꿈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 선진국 지위도 누리기 힘들고 네. 우선 나라 망한다고 보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토록 네. 지금 박근혜 탄핵 이후에 네. 홀로 이렇게 광화문 세력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어느 즉 네. 보수파 어느 기업 제가 기억나기로는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30회 이상 그렇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 이점이 있어야 그런 게 나오고 여기도 이런 계엄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내놓으면은 거기에 대한 사실 보도를 하고 해설을 하고 네.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모든 언론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내용을 국민들에게 반복하여 계속 이것을 각인시켜야 되거든요. 이동호 교수님. 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세계 없죠. 어느 나라에도.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그 계엄 포고문에 정확하게 대통령의 인식이 들어 있는데요. 네. 워딩을 그대로 하면 네. 판사를 극복하고 다수 검사를 탄핵하고 네. 그러니까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고 네.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네. 감사원장 탄핵, 네.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처를 마비시켰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예산까지 예산 나중에 이야기 나와요. 행정부를 마비시켜서 네. 이것이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은 사실상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확한 판단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란은요, 이재명이가 먼저 꺼낸 그러니까요. 내란으로 가겠다. 예? 그리고 그 구체적 행위가 네.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그다음에 탄핵시켜서 아예 기능을 마비시키고 네. 돈도 안 줘서 아예 행정 기능을 못하도록 만든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정부를 완전히 마비 상태로 만든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본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들어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만. 아니요, 다 탄핵이면요. 그럼 일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그 국회에서 하는 이 일은 나라를 위한 어떤 건설적인 입법이나 법률 보완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정말 이재명 방탄 하나에 몰려있고 어떻게 하면은 윤석열 정부를 일을 못하도록 이거밖에 없는데 네. 여기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언론 방송이 질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게 정말 양식 있는 국민들의 의식이지만은 이게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저는 어젯밤에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했었나 하는 그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네. 사법부의 그 이번에 저 김동연 판사의 네. 이재명 무죄 선고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법부도 그러니까 삼권 중에 입법부와 사법부를 믿을 수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지요. 네. 저는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이도욱 교수님. 예. 대통령을 식물인간 만들겠다는 얘기 그럼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 그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기능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운영하는 건 대통령의 임무고, 네. 그다음에 국회는 법을 만들거나 예산안을 통해서 나름대로 국회를 그러니까 대통령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지. 네.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은 사실상 헌정문란 행위입니다.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대통령은 거기에 명확하게 인식한 거. 왜냐하면 장관들을 전부 줄줄이 탄핵시켜서 그리고 거기다 감사원장까지 탄핵시켜서 아무 일을 못하게 하고 돈도 안 준다. 이게 지금 그 국정 마비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조선일보에 보니까 헌재 재판관인 배보연 판사가 뭐라 했냐면은 이 상황이 감사원장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탄핵 대상이 되는 상황은 국가 기능의 마비 상태인 것은 명백하다. 이렇게 배보연 헌재 재판관이 지금 변호사인데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겁니다.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것은 뭐냐? 반역행위죠, 반역행위. 예, 반역행위죠. 반역행위죠. 예, 반역행위고 대한민국 자체를 지금 완전히 혼돈 상태로 몰고 가겠다. 그럼요. 이런 얘기인데 결국 내전 상태로 몰고 가는 거예요. 내전 상태로 결국은 80년대 공대 그 광주 사태 일어날 때처럼 지금 국가를 일단 혼란시킨 이재명이가 스스로 말한 거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한테 기회가 오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다음 연설 들어보십시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통 예산은요, 그 작년의 예산에서 더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 국회가 그걸 이제 검토해서 그걸 깎는 수준으로 네. 더 올리는 거에 대해서 깎는 수준으로 이렇게까지가 우리나라 역대 이후의 그건데 아니 지금 작년 예산보다가
4조를 더 깎겠다. 그 중에서도 조목조목 나온 것이 뭐냐? 세상에 뭐 그렇게 이재명이가 국민들에게 25만 원씩 뭐 13조를 주겠다고. 아니 이재명이가 그따위 짓을 했으면서 애들 돌보미까지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검찰, 경찰, 그 판공비 그 빵으로 다 만들었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검찰하고 사법부를 겁내는 국민들은 네, 아마 범죄자일 뿐일 겁니다. 그렇지. 다른 국민들은 관심도 없어요. 네, 내가 뭐 법을 준수하면서 잘 사는데 왜 검찰과 경찰을 무서워합니까? 예. 그리고 왜 재판까지를 무서워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약 단속 그 비용 있잖아요. 예. 그것도 제로로 또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대로 일을 해야 하는 부서에는 턱할비를 다 깎아 아예 빵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들 국회는 슬그머니 또 올렸습니다. 제가요 감옥을 3번 가보니까 그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는 약 한 4,000명 중에서 3분의 1은요 마약범이에요. 이렇게 마약이 천지가 된 것은 우리가 원래 마약의 청정국이었죠. 지난 5년 동안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약을 그 청소년들 다 마약 해버리면 학교 와서 말이야 그냥 막 취해가지고 말이야 칼 가지고 막 찔러버리고 이렇게 버리면, 그래서 마약에 대한 단속 예산을 청구했는데 그것도 빵. 그러니까 지금 31억 원 가운데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원으로. 그리고 근데 마약을 제조하는 나라가 국가적으로 제조하는 건 북한입니다. 북한이 1번, 그 다음에 그렇죠, 중국.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산 마약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다른 마약상을 통해서 국내에 유통되는 건데, 네. 그거 지금 마약 수사 비용을 영원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지금 마약이 한국에 들어오는 그 심지어 막 무거운 기계 프레스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자동차 같은 거. 예. 세상에 자동차의 그 연료통 있잖아요. 연료통 안에다가 자동차 수입한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거기다가 마약을 집어넣어가지고 보내니까 이거는 이제 단속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란 그러니까 사전 말이야. 첩보가 아니면은 단속하기 어렵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 첩보를 하려면 경찰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 간첩 잡는 거하고 똑같아. 그렇죠. 예. 사전 첩보라면 망원들을 그 관리하고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활동 경비를 다 없애버립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다 마약에 취해서 살도록 하루 종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이재명이가 이걸 다 깎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자, 그만. 이 내란이란 말은 이재명이가 먼저 사용했거든. 먼저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황교안 장군님. 예. 지금 솔직히 대한민국의 헌법이 살아 있습니까? 예. 예? 우리나라가 가장 시급하게 국민 계몽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 준법 정신입니다. 준법 정신. 법을 지키지 않아도 특히 권력 있는 놈들이 네. 지금 그 국회의원들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아도 네. 질질 끌면서 국회의원 임기 다 끝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처럼 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예.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더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네. 이래야 법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정말 법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손해구나 이런 그게 있어야 어릴 때부터 준법 정신이 오는데,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그저 음주운전, 특히 교통사고가 세계 제1인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그 사람을 죽게 하면은 이건 반드시 실형 때리고 영구 운전면허 취소시키면은 이거 저는 90%는 하루아침에 없어요. 아니 저 문재인 대통령이 현역 시절에
음주운전은 곧 살인죄다. 현역 대통령 문재인이가 그따위로 떠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딸이 문주혜인가 누구야? 예, 문다혜. 문다혜가 예. 걔가 음주운전하다가 말이야 입찰을 받아버리고 그러면 그건 살인죄와 마찬가지니까 그건 사형시켜야지. 그거는 예? 그래서 이게 개판이란 말이에요. 개판. 목사님, 네. 우리가 네. 정치인들은 특히 국가적인 어떤 뭐 크고 작고 간의 지도자 아닙니까? 국가 지도자는 범법자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이유를 써서든지. 예. 지금 싱가포르는요, 종이 한 장 버리면 벌금. 예. 가래침 뱉어도 벌금. 예. 뭐, 교통질서 어기면 그것도 벌금. 그래서 싱가포르이 원래 중국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계열이. 네. 중국 사람들인데 중국하고 싱가포르하고는 이제 천당과 지옥으로 그렇죠.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광료 때문에 이광료가 박정희 대통령을 벤치마킹해서 싱가포르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하게 딱 하니까 싱가포르는 지금요 법제가 없는 도시가 됐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도자가 하자는 대로 이제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연설 한번 들어보시면.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동호 교수님. 예. 자유민주주의의 전복. 예. 한마디로 뭐 체제를 뒤엎어버리겠다는 체제를 게 뒤엎는 아니야. 겁니다. 체제는 두 체제밖에 없잖아요. 북한 체제, 대한민국 체제. 그렇죠. 자유민주 체제와 예. 인민민주주의 체제 두 가지. 그러면 대한민국의 체제를 뒤엎어서 북한 체제로 가겠다는 거, 노골적인 이거는 그야말로 윤석열을 무슨 뭐 국가 반역이라고 하지 말고, 그런데 모든 언론들은 이재명을 국가 반역죄로 말을 하지 않고 해설을 다 윤석열에 대해서 이 계엄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재명이 벌이는 것이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 허용한 그냥 정치적인 서로 다른 견해에 불과한 것이냐, 아니면 이거는 체제 전복이냐. 근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아니, 민노총은 옛날부터 체제 전복이라는 노래를 불러왔잖아요. 거기는 사회 대면령이래 가지고 그렇죠. 아예 재벌을 없애고 거기다가 뿐만 아니라 전부 예를 들면 토지들을 주택을 정부 소유로 하겠다. 체제 전복의 구호를 외치고 깃발을 들고 하는 행진하는 민노총은요, 전체 민노총 중에 10%는 구속시켜버려야 돼요. 그럼요. 아니, 체제 전복이라는 말은 그거는 자체가 이거는 반국가 행위 아닙니까? 반국가 행위입니다. 그건 쳐넣어야지요. 그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요, 박정희 이상의 강한 이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도 보니까 아직도 약간 물렁해. 이래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음에 대통령은 내가 나가겠어. 나가가지고 완전히 삼천 교육대부터 부활시켜가지고 전부 다 봉체조부터 시켜가지고 전부 마을에서 말이야. 북한식으로 인민재판에서 신고해서 저 사람은 저 교육받아야 된다 해서 10사람의 사인만 딱 하면 무조건 집어넣어가지고 군부대 가서 이렇게 국민들을 이거 제대로 교육 안 하면 이게 뭐 나라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안 했으면 이미 벌써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미 나라 끝났을 수도 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 말씀 또 들어보시면.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자, 그 앞에 거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자, 그 앞에 거 조금 전에 튼 거고 다시 그걸 다시 한번 반복 한번 들어보세요.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이거 이동호 척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전 전향했으니까요. 전향. 그러니까 과거의 죄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심판받는 건 모르겠지만 척결 대상은 아닙니다, 목사님. 아니, 그런데 지금 저와 옛날 동지했던 놈들은 전부 척결 대상입니다. 다 척결했지. 특히 박선원 같은 경우에요. 지금 그 국정원에 침투해서 국정원 서버를 뭐 무력화시켜서 그 내용의 핵심 내용들을 북한에 팔아넘긴 의혹이 있거든요. 지금 그 현역 국회의원이잖아. 현역 국회의원이죠. 그거는 이거는 그리고 지금 박선원이 보니까 계속 지금 거짓 뉴스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 앞에 거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 앞에. 자, 파렴치한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자, 모든 연설에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반국가 세력이 누굽니까? 뭐 좀 간첩 포함해서 종북, 북한 지령 따르는 놈들입니다. 친북, 친중, 반미. 예, 저는 이거 다 포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북한의 지령을 받는 급인 간첩 수준의 그 인물들은 이미 행적이 거의 드러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고 뭐 대공 수사권 국정원에서 없애고 그 짓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원상 회복시켜야지요. 예. 그러니까 이동호 교수님. 아니 이 반국가 세력이 누굽니까 이게? 반국가 세력은 명백하게 주사파와 그러니까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는 주사파와 그리고 그의 하수인들을 말하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명백하게 반국가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자체가 북한이 지령한 종전선언 이거를 위해서 전 세계에 돌아다녔습니다. USB 준 것만 해도. 예, 그러니까요. 간첩이지. 그렇게 보면 이미 대통령 비롯해서 국회에 들어간 주사파 출신들 그리고 이들이 특히 박선을 비롯한 이들이 지금 종북 세력이고 이들이 척결 대상이라는 걸 윤 대통령 명백히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반국가 세력 중에 제1번이 문재인이거든. 문재인입니다. USB를 줬으니까. USB 준 것뿐만 아니라 황장군님. 근데 여기 공수부대 이번에 계엄령 선포하면서 문재인 체포는 집으로 안 보냈어 사람을. 아니, 제1번이 문재인인데 반국가 세력을 제1번이 USB 준 거 천하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꼭 그 계엄하면서 바로 잡아도 그걸 별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완전히 체제를 바로 세워 놓으면은 그때는 수사만 하면은 바로 드리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 보수파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것은 우리도 저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을 하듯이 그때 하자마자 취임되자마자 이걸 했으면은 지지율도 계속 고공행진하고 바로 숨을 죽였을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하니까 이거 뭐 완전히 숨어있던 세력까지도 다 나와가지고 지금 설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장로님이 늘 하신 말씀 깨구리 전법 있잖아요. 깨구리 영상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적응이 돼가지고 대통령의 이런 그 계엄령의 이런 여기에 하나도 버릴 수 없는 말을 정확하게 하는데도 이거에 대하여 감각을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아예 저걸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감사 가장 화난 중에 또 하나는 네.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시국 선언이라고 그래서 아니 뭐 서울대뿐이 아니라 뭐 후진대학 뭐 아니, 세종대학 뭐 어찌고 뭔 대학 뭐 거기는 서울대가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네. 저는 서울대 개인적으로 네. 정말 서울대 출신들 저한테 욕을 많이 하겠지만은 네. 저는 서울대 없애야 된다. 아니 근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마리 참석 안 했더라고. 심지어 아니 50명이 됐답니다. 50명. 예, 50명 그거야 그거 그런데- 다 말할 때. 근데 더 웃기는 거는요. 우리 에녹이하고 메리가 다니는 장신대 있잖아요. 예. 거기서도 대자부 붙었대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에서도. 이게 식자들이 예. 사실 식자들은 모든 것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 능력은 있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전부 이렇게 한다면은 왜 거기를 국비를 들여서 합니까? 국가의 녹을 받고 있는 준 공무원 수준인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연설을 들으면서도 별로 감각을 못 느낀 이유는 개구리 전법 띄워봤어요. 이거 개구리 보세요. 자, 개구리 적응법. 개구리 정우군입니다. 정우군. 그래서 개구리, 예. 그냥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펄쩍 뛰어나온다는 거죠. 놀래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데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은 네. 그게 좋아서 네. 마치 우리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 앉아 있는 거 좋아하듯이 서서히 하면서 죽을 때까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 쫙 상태가 뻗었어. 이렇다는 겁니다. 네. 개구리가 처음에 뜨거운 물에다가 던지면 뜨거워하고 튀어나온다는 거지. 근데 미지간 물에다 넣어서 불을 서서히 떼면은 적응이 돼가지고 아이 따뜻해. 찜질방이네. 신경통이 다 날라 그러네. 따끈따끈하고. 그러다가 죽는 것을 쾌감으로 느낀다는 거야. 그 쾌감으로. 뜨거운 물을 쾌감으로 느끼면서 쫙 뻗어 죽는다는 얘기죠.